안녕하세요. 정치를 시계 풉니다. 정치의 10단? 오늘 매불쇼에 출연한 김갑수 평론가는 매우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연성 쿠데타 중이다. 건전재정이라는 명목 아래 나라가 재정 지출을 줄이고 중산층을 박살낸 다음에 최상류층과 최하류층으로 이분화해서 장기 집권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맨 처음에는 반발하다가 밑바닥으로 떨어지면 하루 벌어 하루살이가 힘들어서 순응하게 된다. 최근 MBC 스트레이트는 윤석열 정부가 재정 지출을 줄여가며 고물가를 방치하면서 우리나라 중산층을 박살내고 있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그 중산층의 붕괴가 단순한 결과값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검증된 극보수의 장기 집권 플랜 중 하나라는 겁니다. 망가뜨려서 오래 누리겠다. 이번 총선에서 국힘은 지역구에서 45%나 득표했습니다. 힘들게 하면, 못살게 굴면 욕을 해도 살려달라고 우리를 찍고야 마는 개돼지가 이렇게 많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윤석열의 총선 입장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국정 방향은 옳았지만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탓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국정의 방향은 옳다. 다만 국정을 운영하는 스타일,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어떤 소통 방식,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수 내지는 절대 다수의 의견인 것 같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에게서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야, 너희 아버지가 저래도 하는 말은 틀린 게 없어. 자, 이런 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갈게요. 국정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대선을 통해서 응축된 우리 국민의 총체적인 의견이다. 그 뜻을 받아서 윤석열 정부가 집권을 했고 그 뜻에 따라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단순한 사건이라든지 선거 때문에 국정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게 될 수도 있다. 이들의 생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윤석열은 엄한 아버지라는 겁니다. 좀 때리고,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틀린 게 없어, 이 소리입니다. 자, 때려도 욕을 먹어도 잠깐이야. 저 45% 득표율을 봐. 또 잊어, 또 찍어. 그런데 왜 내가 바뀌어야 돼? 더 때리면 더 찍을 것 같은데? 3%만 민주당에서 땡겨오면 정권 교체까지 안 되는데? 내가 왜 바뀌어?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은 정신을 못 차렸다. 동시에 국민들은 윤석열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 줬다는 게 우리의 현실일지 모릅니다. 이러한 통곡의 벽을 두고 남은 3년을 우리가 어떻게 싸우고 버텨야 할지 암울합니다. 총선은 욕망투표고 대선은 보다 공익투표니까 차후 대선은 다를 거야. 정권 교체는 가능할 거야. 이러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고무옷으로 맞고 자란 윤석열이 아버지인 양 고무옷으로 국민들을 때리고 적지 않은 국민들은 거기에 순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리면 좋아하고 찍어주는 SM의 나라가 우리의 현실일지 모른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쩌면 189석은 천운이다. 자, 여기에 총선 직후 윤석열을 깠던 안철수도 태세 전환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김진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곧 국회의장직에서 내려갈 김진표는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오늘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는 게 관행이라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갈 것이 자명하니 민주당의 법사위를 쪼개서 약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사람은 민주당의 기동민, 박용진, 소병철, 송갑석, 이계호, 이병훈, 홍성국, 오영환 등이라고 합니다. 국힘당이 가지고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민주당이 가지게 되니까 갑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정치개혁 과제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활동이라고 떠들지만 이것은 용산발 지령을 민주당 수박들이 이행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자, 협치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힘과 내통하면서 자기 진영을 약화시키고 교란시키는 행위를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저래야 저들의 이너서클에 가서 이쁨을 받겠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위해서 동지들을 팔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은 고무호수로 국민들을 계속 때릴 것이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언론들은 민주당더러 협치하라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래서 추미애 국회의장을 반드시 사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22대 원구성할 때 법사위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를 두고 여야가 합의가 안 돼서 21대 국회처럼 공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 지도부는 법사위를 사수하겠다는 의견을 모았고 이재명 대표의 공감 아래 이것을 반드시 관철시켜서 이채 양명주 특검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맞불을 놨습니다. 당연히 국힘도 이 특검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막을 겁니다. 지리한 협상은 진행되겠지만 민주당은 끝내 국회의장과 법사위를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그 법사위원장으로 전현희 의원이 앉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내대표까지 모든 라인업을 투사로 구성할 겁니다. 왜 이렇게 낙관적으로 봅니까? 최근 박찬대 최고위원의 전원도 그렇고 무엇보다 공천혁명을 통해서 당선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시작부터 장난질이면 오한마가 기다리고 있다. 다음 뉴스. 오늘 세종에서 당선된 새로운미래 김종민 당선자는 새미래는 이번 총선에서 지지를 못 받았다.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라는 대명제에 대해서 새미래와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 3당이 협력하는 게 맞다. 합당과 개별입당, 연대, 협력에 대해서는 지난 선거에 대한 냉철한 평가 후에 거취를 결정하겠다. 조국혁신당이 손을 내밀면 그것도 포함해서 고민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것을 시민들은 복당의 빌드업이라고 보고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 차원에서도 밖에 있는 게 이득입니다. 한편 이낙연은 총선 참패 직후 국민들과 동지들의 지혜를 얻어 당과 저희의 미래를 재설계, 재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심상정처럼 정계 은퇴 선언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미래의 지지층인 소위 문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식 제명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낙연을 한껏 옹이했습니다. 자, 제명하는 건 좋은데 이름을 문파에서 낙파로 바꾸고 제명을 하든지 문파가 문재인 대통령을 제명하겠다.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의 당선자는 민주당 쪽에 손짓하고 낙선자는 민주당과 각을 한껏 세우며 후위를 도모하고 있다. 자, 저는 이낙연과 그 지지층들이 끝내 국힘으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윤파로 간 적도 있고 현재 윤석열이 총리 인선 중인데 이낙연이 총리로 가면 어떠냐? 지들끼리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들의 본질은 정치 자영업이고 몸값을 쳐주는 곳이면 어디든 가는 겁니다. 결국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은 민주당 담벼락에, 이낙연은 국힘 담벼락에 들러붙으면서 분열하고 있습니다. 자, 4명일 때는 둘둘로 쪼개지고 2명일 때는 하나하나로 쪼개지는 겁니다. 계속 쪼개지는 거야. 저런 사람들을 들이면 망합니다.